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만나 각오와 비전을 듣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5번을 받은 최단비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많이 아시죠? 변호사, 교수, 방송인.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 기간 제가 이제 패널로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또 만나니 기분이 새로운데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셨는지 각오 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 후보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당의 공보물들도 다 봤는데 거의 유일한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분야별로 나눠요. 예를 들자고 하면 코로나19의 전사라든지 아니면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청년 후보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는데 제가 들어있는 분야가 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일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이유 그대로 출마를 하게 된 이유이고요. 제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벌써 학교에 가서 익숙해져야 될 2달이 지났는데 학교를 못 가고 있죠. 그래서 4월 16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온라인 수업도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공부에 굉장히 걱정되고요. 여기에다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맞벌이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물론 긴급 돌봄 제도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보육 공백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만 보더라도 결국은 경력 단절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엄마들 경우에는 이것도 힘들고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세상도 힘들고 아직까지 요원한 것 같아서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자, 5번이긴 합니다만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일하는 어머니.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태규 전 의원, 권은희 의원이 2번, 3번 이제 분야는 나눠져 있습니다만 너무 이제 최측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제 모신 최 후보자 역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 또 어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옹호하는 쪽에서는 지역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구를 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셨겠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현직 국회의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위원장들께서 결국은 출마의 기회를 못 갖는 정말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것이 지역구를 내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다른 당들과 협상을 해야 되는 지도부급 인사도 있어야 되고 또 초선 의원과 함께 호흡 맞춰서 여러 가지 국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현직 의원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제 생각에는 공관위 차원에서 고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당은 다른 당들과는 달리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명부가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공천에 잡음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은 그런 것이 없었고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거운동을 국토 종주로 선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지난 1일부터 오늘이 8일이니까 지금 남쪽 어딘가 계실 텐데 400km 국토 종주. 거대 양당과 두 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살찐돼지 정당, 기생충 정당 이렇게 규정하고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이제 전국을 직접 뛰면서 호소하고 계신데 사실 그 국민의당이 최근 이제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앞으로 일주일이나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한 5%, 6%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 남은 기간 동안 좀 끌어올리는 데한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일 거의 30km 이상을 달려서요. 400km를 국토를 종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벌써 오늘 한 200km 이상 절반을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리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민 곁으로 가서 국민의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대구 동산병원에 내려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이러한 달리는 것도 국민의 삶에 직접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위성정당, 꼼수정당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구태정치의 저항의 방법인 삭발이라든지 단식이 아니라 이러한 달리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이 과연 이러한 달리기로 지지가 상승하겠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제가 거의 매일 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 중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달려서 오시는 마지막 그 종착 지점에 있는데
언론의 그러한 분위기가 다릅니다. 반응이 초반과는 굉장히 다르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헬기까지 띄워서 스케치도 했고 오늘은 시작할 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메시지 전달 때에 언론인 분들의 숫자도 확연히 다르고 예. 여기에다가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숫자도 달라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후보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위성정당에 대한 이제 꼼수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뭐 직접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당은 지역구를 낼 수 있는 정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만 내고 있는 상황. 의료봉사와 이제 마라톤 400km 종주를 통해서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 현장의 분위기까지 좀 전해 주셨습니다. 21대 총선 국민의당 정책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뭐 이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유독 20대 국회가 최악이었다라는 평이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정치, 기존에 이제 8년 동안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런 정책 일환들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대 총 국회가 최악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국회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번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일하는 정치예요. 더 이상 군림하는 정치가 아닌 일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것의 일환으로 상임위와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아예 자동으로 개회하고 만약에 이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상황을 공개해서 무단 결석하면 세비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패스트트랙의 남용을 막겠다는 또 저희 공약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이렇게 누더기가 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의 하나의 잘못된 형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선진화법 중에서 이 신속처리 안건 대상을 뭐 국가 안보라든지 국민경제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만 제한을 해서 패스트트랙이 남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도 있고요. 또 정당의 운영과 활동 투명하게 하겠다. 통과 실적이라든지 입법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당법 개정도 지금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예. 자, 최단비 후보께서 이제 앞서 직접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일하는 어머니로 비례대표 후보의 이름을 올리셨는데 자녀들을 위해 교육개혁에 관심도 많으실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당 정책 중에 교육개혁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아닙니다. 생각 갖고 저희 계세요? 교육 전문가들 또 따로 분께서 있고요? 굉장히 이제 전진으로 배치가 되어 계시고요. 일단 저희가 교육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국민의당의 방점은 공정입니다. 공정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인데요. 사실은 젊은이들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 공정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찬스라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공약이에요. 예.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전체 모집의 70%로 정시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부모 찬스로 불리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뭐 로스쿨을 없애고 의전원을 없애겠다라는 것이고요. 수능을 2번으로 늘려서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한 4, 5년 전에는 두 2번 보던 번이었죠. 해가 있었어요. 네. 예. 첫 번째는 2번 보다가 이제 두 번째부터 한 번으로 바뀌었는데요. 예. 2번으로 7월과 10월에 이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예. 현재 정부가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를 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다시 원상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국민의당의 공약이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특수 목적고 AI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여러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경제, 뭐 세계 경제 지금 미래를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인데 혁신 주도 성장 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현 정부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인데 이거와는 이제 궤가 다른 여기에 대한 방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 안철수 대표가 달리기 전에 메시지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국민의당은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경우를 아예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 예.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숙련도 특성에 맞는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주 52시간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강화돼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주 52시간제에 안 맞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겠고 타다금지법을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타다금지법을 폐기하는 등 규제 혁신과 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해야 결국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경제 공약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한 200km 정도를 소화를 했고 반 정도 남았고
앞서서 이제 그 종착 지점에서 만나고 네. 기자들의 반응도 보셨다.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충분히 여력이 있다. 네. 진정성에 소구하는 것 말고 앞으로 또 다른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 정당 득표율이 물론 지금 현재 지지율과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 예. 20%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20%가 왜냐 의미가 있는데 20%는 20%를 한 당에 가져가면 저희는 국민의당으로 몰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가져가면은 50% 과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예. 정당이 과반을 가지게 되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국회를 또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겠다는 그리고 거대 양당을 심판해 주시겠다는 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표에 이제 일단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위성 정당들의 문제 때문에 유권자분들의 피로도가 극심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성 정당이 아닌 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뿐이라고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 정당이 아닌 국민의당에 또 개혁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에 의지를 해서 유권자들의 심판과 현명한 판단 그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예. 실제로